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질병,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요,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인지력이 저하가 되면서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운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데요. 자, 그런데 더군다나 요즘에는 40, 50대 사이에서도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매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돈 걱정을 덜어주는 치매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가벼운 치매로 입원을 했을 때 집에 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잠시 후 강의 시간에 만나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C 시간에는 입원비 필요할까라는 주제로요. 꼭 필요한 입원비 보험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가성비에 가심비까지 채울 수 있는 보험 만들어 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통해서 보험 고민들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요즘 오래 사시는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노후 준비의 필수 보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험, 바로 치매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치매 보험 어떻게 저렴하게 잘 가입할 수 있을지 안수연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플랜의 안수연입니다. 네, 오늘은요, 월 2, 3만 원대의 보험료로 치매 진단 시 집, 시설, 병원 가리지 않고요. 월 최대 90만 원과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한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판매보험사가요, 손해율 급증에 따라서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만 판매하고 판매 종료를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경증 치매 아직 준비 안 되셨다면 지금 준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환자와 가족이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치매입니다. 네, 치매는요, 특히나 가족분들한테 고통을 많이 주는데요. 치매는 보이지 않는 제2의 환자라고 불릴 만큼 가족한테 가장 고통이 되는 질병입니다. 피곤하거나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또 장기간 환자를 돌보는 이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런 이유로요.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갈등이 치매 때문에 불거져 가고 있는데요. 치매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는요, 12분에 1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6시간부터 9시간을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소용하고 있고요. 치매 비용이 연간 무려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치매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치매하면은 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31%밖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치매는요, 알코올성 치매가 12%, 혈관성 치매가 15%인데요. 그렇다면 치매는 노인들한테만 생기는 질병이 아닐까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우리나라 평균 지금 치매 발생 환자 수가 약 75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젊은 치매, 이런 초록이 치매에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최고 10년간 무려 4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얌전했던 분이 갑자기 막 자주 화를 내거나 하시면 저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는요, 노년성 치매와 다르게 유전적 영향이 강한 치매입니다. 노년기 치매 같은 경우는요, 2, 3년마다 한 단계씩 그 증상이 악화되는데요. 이런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는 1년만 해도 중증 치매로 넘어갈 만큼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무리 젊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만약 내가 경제 활동이 왕성한 이런 젊은 시기에 치매 진단을 받는다면 우리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술을 자주 먹는데 술을 먹었을 때 필름이 끊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혈관 질환이 지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재 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찍 치매 보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집에서 치료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요, 가족한테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현재적으로 벽에 부닥치면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치매, 과연 한 번 맞는 진단금으로 해결이 될까요? 치매, 얼마가 있으면 이 비용이 다 해결이 될까요? 만약 내가 요양원을 갔다 하시면 한 달에 소요되는 비용이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비용이 들고요. 내가 요양병원을 갔다 하면은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달 이런 치매를 위해서 생활비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의 치매보험은 어떤가요? 내가 중증 상태가 되어야지만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중증 상태로 오랫동안 있어야지만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런 치매보험이 있다면 나는 경증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받는 진단금이 아닌 매일 경증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까지의 치매보험은 중증일 때만 생활비가 나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증 진단은요, 80세 이전에 발병할 확률이 0.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중증이 될 때까지 진단금 한 번만 받고 이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생활비가 감당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을 소요되는 경증 치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비가 필요한데요. 네,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이 보장 내용은요, 내가 만약 치매로 진단을 받아서 요양원을 갔든 아니면 입원을 했든 아니면 집에서 서비스를 받던지 간에 경증 치매라면 매월 30만 원 보장이 가능한 거고요. 내가 중증 상태가 됐다 하면 매월 90만 원씩 받는 보장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요, 사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간병인 관련돼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간병인을 내가 일수에 365일 매일 부를 수가 있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경증일 때 집이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요. 중증이라면 90만 원을 받는다면 이거야말로 중증돼서 받는 생활비보다 훨씬 좋은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더불어 간병인 지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보장을 해주는데 보험료가 얼마가 돼야 적당할까요? 보십시오. 40세 보험료입니다. 남자분 10,000원대, 여자분 20,000원대고요. 50대 분도 10,000원대, 20,000원대, 또 60대 분도 20,000원대, 30,000원대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치매보험 걱정돼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던 점은 내가 그러면 중증 상태가 되어야지만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증일 때는 300이나 500만 원이 최대였고요. 또 중등도 상태가 되어도 1,000만 원이 최대였습니다. 중증이 돼서 2,000만 원을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경증부터 중증이 되기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에는 진단금 한 번 받고 나머지는 생활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내가 어디서 관리를 받던지 간에 경증이면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중증이면 한 달에 90만 원을 받는 보장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치매가 정말 가깝게 왔다 느껴지시는 60대 이상 분들의 보험료입니다. 내용은요. 요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을 입소하셔도요. 경증이면 마찬가지로 한 달에 30만 원 보장이 가능하신 거고요. 중증으로 내가 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했다 하시면 매월 90만 원까지 보장되시는데 여기에 우리 가족들은 나를 돌볼 사람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요. 이런 간병인을 부르셔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한번 보겠습니다. 61세 분이요. 10,000원대예요. 물론 여자분들은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4만 원대지만요. 60세가 넘는 이런 나이에 이런 10,000원대, 2만 원대, 3만 원대 보장으로 정말 꼭 필요한 이런 보장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는요. 정말 귀중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중증이 아닙니다. 경증부터 매일 보장이 되는 치매보험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경증부터 보장이 되는 매일 보장되는 치매보험입니다. 이 보장은요. 요양원에 입소했다 하면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내가 거기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상관없이 계속 보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쭉 입원을 하신다고 하면 365일 보장이 되고요. 6개월의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365일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치매 입원 시 간병인. 사실 나한테 맞는 간병인 구하기 어렵습니다. 간병인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하고요. 이 간병인 또한 입원 일수 365일 동안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간병인은 꼭 필요한 보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치매라는 거는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 네, 우리 엄마가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늘 이상한 소리를 하고 우리 엄마를 빨리 치료하고 싶은데 어떠한 음식을 제공을 해야 되며 또 이 요양병원에 갔더니 여기는 외출도 못하게 하고 면회도 안 된다. 이런 거 다 일일이 알아보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 상담이나 병원 시설 또 이런 검색 및 예약 대행까지 오늘의 보장 플랜에서는요. 다 지원해주는 서비스고요. 내가 만약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의 보험료는 납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납입 면제에서 별표를 치는 거는요. 대부분의 보장은요. 간병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납입 면제에서 제외가 되죠. 하지만 오늘의 보장 내용에서는요. 이 간병인 보장 또한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 진단을 받는다면 대부분은 어떤가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내 CDR 척도가 1점인지 2점인지 3점인지에 따라서 내가 진단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보장 내용에서는요. 치매 분류표에 나는 알츠하이머 치매다 이런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아니면 나는 알코올성 치매다 분리의 진단만 있다면 의사의 진단 갖고도 진단을 확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CDR 점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의사의 진단만 있으시면 이 모든 보장을 다 경증부터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는 하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오늘의 치매 보장은요. 내가 경증부터 내가 중증이 되든 아니면 경증으로 오래 살든 간에 계속 끊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입니다. 네, 판매보험사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 보장을 없앤다고 하니까요. 내가 정말 경증 치매에 관련된 보장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깜빡하시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강의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치매가 더 이상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라고 해요. 우리가 오래 사는 만큼 특히 여성분들은 내게도 치매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자, 완치도 없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치매에 한번 걸리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치매보험은요. 초기 치매인 경증일 때에도 최소 30만 원부터 중증이 됐을 때는 매달 평생 9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집에서도 입원을 했을 때도 보장받는 고마운 보험이네요.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렇게 입원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오늘 만나본 치매보험에서 보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두 곳이 보장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그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입원을 하면 365일까지는 정말 이용을 하시고 6개월의 이제 그 휴식 시간이 가진 다음에 다시 보장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가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요, 일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20년을 입원을 하든 30년을 입원을 하든 쭉 같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그런 거고요. 사실 우리가 기존의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보장받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보장 내용에서는요, 경증일 때나 아니면 중증일 때나 매일 그 일수의 제한은 있지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진단금 대신으로 이런 생활비를 선택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딜 가셔도 보장은 받지만 흔하게 가시는 요양원에 갔을 때 이 쉬는 기간 없이 평생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매라고 진단을 받는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치매 등급에 관계없이 치매 분류표로 보장이 된다. 이게 어떤 뜻인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평소에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제 갑자기 의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낯선 분들을 보면 갑자기 이제 멀쩡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보장 내용에서는요, 의사가 이분은 뭐 알츠하이머 치매다, 이분은 알코올성 치매다 이런 진단만 받아도 이런 보장을 다 갖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치매 진단받기가 쉽기 때문에 좋은 보장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쉽게 치매 진단을 받고 쉽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우리가 보험이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매보험을 가입은 하고 싶은데 생활비를 받는 치매보험은 좀 비싸다고 느끼셔서 미뤄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중증일 때, 심각한 상태일 때 보장받는 게 좀 아쉬우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치매보험은요, 초기 치매일 때도 여러분이 매달 최소 30만 원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치매보험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이렇게 내 니즈에 딱 맞는 다양한 보험들 여러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래 전화와 문자 번호 통해서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가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린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입원비 꼭 필요한가라고 합니다. 오늘 맹충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가 보험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항상 어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할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입원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까요? 그렇죠. 입원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약간 가성비 안 좋다는 얘기를 좀 최근에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진단비, 수술비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입원비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입원비가 가성비가 안 좋은지 가성비가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입원비가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이 안 좋은가 그러면 만약에 가성비보다 더 좋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게 가심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능만 좋을 것이냐 아니면 마음에 그냥 들 것이냐. 왜냐면 입원했을 때 정말 입원비 하나도 안 나온다. 아나운서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보험료를 제가 최소한 20-30만 원 내고 있는데 네. 입원했는데 10,000원도 안 나온대요. 아, 어때요? 이왕이면 받는 게 좋은데 안 받으면 좀 섭섭하죠. 그렇죠. 네. 이게 적은데 안 나오면 일단 가심비에서 떨어집니다. 아, 그렇죠. 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성능으로 보면 보험료가 비싸요. 자, 이거를 오늘 어떻게 해결할까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성비와 가심비를 다 챙겨갈 수 있다면 입원비 당장 가입을 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입원을 오래 하지 않으니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때요, 그렇죠. 요즘은? 과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과거에는 입원비가 어땠길래 요즘에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2010년도 정도에 입원비 통계를 한번 봤더니요. 입원비를 굉장히 입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질환이든 어떤 사고든 다 통틀어서 입원을 평균적으로 2개월 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연령대별로 입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입원비는 꼭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과연 이렇게 입원할까? 요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지는구나라고 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지금은 얼마 정도 입원을 할까요? 아세요? 입원을 할 일은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사고가 나거나 수술을 해도 입원을 하는데 네. 요즘은 글쎄요. 뭐 한 달도 길게 입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한 달도 길게 입원한다고 네. 하잖아요. OECD 국가를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입원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에 속합니다. 그러네요. 예, 평균적으로 보면은 8일 정도를 입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달 미만이긴 하지만은 꽤 많은 입원 일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훨씬 3분의 1로 줄어든 입원 일수다 보니까 여전히 보험료는 비싼데 내가 받는 보험금은 적다.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오늘은요. 이 가성비, 가심비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꼭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8일 좀 애매해요. 이걸 또 받자고 비싸게 보험료를 내자니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안 받고 내가 18일만큼의 입원비를 내 돈으로 내자니 좀 아깝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자, 일단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되는 그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계를 살펴볼까요? 네, 입원비가 왜 꼭 필요한가를 네. 처음에 주제로 삼았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할 때는 뭔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입원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아파서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요. 입원은 내가 검사를 해도 입원을 하는구나. 그러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검사를 하고 났더니요. 만약에 뭔가가 내가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견되면은 수술을 해야 되겠죠. 통원하면서 수술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겠죠. 시술 정도, 뭐 용종제거나 이런 간단한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입원을 해서 수술합니다. 자, 그다음에 수술을 끝나고 나서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하겠죠. 만약에 잘못되면은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환자실에 이미 입원해야 되는 상태로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술이 끝난 다음에 회복하기 위해서 일반 병실에서 입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입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꼭 입원비는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이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입원을 정말 뭐 며칠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저희가 요즘 입원 일수에 따라서 좀 가성비랑 가심비 다 채우는 보험들 좀 비교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 좀 맞출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입원비가 비싸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요. 입원을 주로 120일 또는 180일 동안 보장을 받는 보험을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돈을 6개월치를 내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줄여보는 겁니다. 6개월치 내야 될 보험료를, 보장받기 위해서 내야 될 보험료를 한 달로 줄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 30일만 보장받는 것을 선택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가성비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지는데 회사별로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간편고지라는 것을 선택을 해봤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현재 보는 제가 예시해드리는 것보다 무조건 조건이 좋겠죠. 그래서 나는 아픈데 만성 질환이 있는데 아니면 수술한 적이 있는데 나도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높은 기준을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근데 보면은요 갱신 기간으로 봐도 만약에 15년, 뭐 20년 이런 갱신 주기를 선택하면 가성비에서는 조금 더 좋아지겠죠. 보험료가 당연히 저렴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심사 같은 경우에는 간편 심사니까 대부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입 나이 같은 경우에도 80세까지 때로는 75세까지 가능하시니까 어느 정도 연령층에서는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입원 보장 받는 기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 예. 내가 10일 동안 입원하는 거에서 단기적 입원만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10일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라고 하면 30일 아니야 나는 길게 보장받고 싶어라고 하면 180일 여기에서 바로 보험료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기간 설정이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짧고 굵게 가는 게 요즘은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입원비 보험을 좀 잘 가입해놨어요. 하루 입원하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네, 보험사별로 이제 다 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A, B, C 보험사별로 기준은 비슷한데 받는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A사를 보여드리면 예. A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가까운 동네 병원을 우리가 가는 경우가 있죠. 종합병원이 아니고. 그러면 동네 병원을 갔을 때도 보장을 받습니다. 자, 더하기. 만약에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을 갔다.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에 있는 17만 원을 더하기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을 받겠죠. 그러네요. 근데 중환자실에 입원한다라고 하면은 2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가 아니라 다 한 번에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한 번에도 받을 수 있죠. 오. 결국에는 동네 병원에서는 내가 3만 원, 하루에 3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대학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40만 원씩. 그러면 30일 보장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1,200만 원. 와, 입원비 그렇죠. 보험으로만 1,200만 원이 나오네요. 네, 30일이니까 네. 이게 나는 짧다, 너무 보장이 적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네. 30일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200만 원. 가성비가 떨어지나요? 오, 괜찮은데요? 요즘 괜찮죠. 코로나 때문에 입원을 해도 내가 원하는 병실로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좋은 병실로 들어가서 내가 그 돈을 다 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입원비 보험 있으면은 뭐 한 달 입원했을 때 뭐 1,0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보장을 첫날부터 받으려면 보험료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일단 보험료 전에 제가 네. B사고 C사도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요? 네, 그 B사고 C사를 아직 소개를 안 시켜드렸으니까 일단 B사를 좀 볼게요. 네. 자, B사 같은 경우에 보장받는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B사 같은 경우에는요, 동네 병원에 갔을 때 2만 원을 보장을 받는데요. 만약에 종합병원에 갔을 때는 1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앞에서 A사는 더하기를 해서 받았잖아요. 네. 여기에는 2만 원을 받거나 10만 원을 받거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는 합해서 최고 30만 원 정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요. 대신 B사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만기 환급이 조금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C사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입원비를 받는 것도 좋은데 입원비 대신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입원비를 받아서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에 간병 비용이 다시 나간다는 거죠. 지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동네 병원에서 받는 2만 원 대신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을 선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입원했을 때 받는 거 2만 원이지만
간병인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6만 원 내지 8만 원의 비용을 내가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기간으로 보면 대신에 이거는 30일이 아니라 180일이에요. 기간이 길죠. 그러면 그러네요. 180일 동안 내가 보장을 다 받는다라고 하면 약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병인 지원을 받았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1, 2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다 합해서 보장받는다라고 하면 한 사고당 2,400만 원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와, 입원비 보험이 무시 못할 보험이네요. 우리가 참 이 보장 내용도 다르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더 좋을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보험료는 각각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이제 보험료가 좋아야지 이제 맞아요. 마지막 가성비와 가심비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를 보시면 A사, B사, C사가 보험료가 크게 틀리진 않는데 B사만 조금 더 보험료가 높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B사는 일부 만기 환급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다 보니까 적립금이라는 게 조금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원비에 적립금이 좀 더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고 A사 같은 경우나 C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소멸적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40대, 50대, 60대 선택을 한다고 해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내가 입원했을 때 하루에 40만 원씩 보장을 받는다. 이게 한 사고당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질병, 하나의 사고로 입원했을 때 하루에 40만 원씩이고요. 자, 또 30일 동안 그러면 보장을 받는데 이거는 30번 보장을 받는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매일 입원해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3일 정도 입원을 해요. 그다음에 퇴원을 했다가 만약에 수술하기 위해서 또 3일 정도를 입원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6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입퇴원을 했을 때 30일이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가 30일 보장받고 나서 그러면 이 보험으로서 더 이상 혜택은 없겠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면책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180일 이후에 다시 동일한 질환이나 사고라고 하더라도 30일 보장이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보장도 6개월 후에는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보험료로 내가 반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장점이 각각 다릅니다. 입원비에 집중하는 보험도 있고 만기 환급금이 유리한 보험도 있었고 뭐 간병인에 대한 보장도 있었는데 우리 가성비랑 가심비 다 채우는 전문가님의 픽은 어떤 걸까요? 네, 셋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네, 셋 다 마음에 드는데 일단 저는 A사하고 C사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C사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 지출해야 되는 부분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C사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아니면 가족력에서 좀 입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C사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나 오늘 원픽으로는 저는 A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짧게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게 입원했을 때 내가 실손 의료비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보존받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A사를 선택했을 때 가장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사를 선택하면은 조금 더 내가 가성비, 가심비를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나 저렴한데 여러분 하루만 딱 입원을 해도 최소 20만 원에서 40만 원씩을 매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180일씩 뭐 길게 입원비 가져가실 필요 없이 10일, 30일 이렇게 짧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입원비 보험 가입해 놓으시면 우리가 뭐 흔하게 가는 대학 병원만 가셔도 이 보장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원비 보험이 없으면 큰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만큼 저렴하게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맹충원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정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번호 통해서 실시간 상담 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걸려 있다고 해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희 형부가 네. 2달 전에 그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가지고 예. 뭐 스탠드 삽입술인가를 했대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언니가
보험금을 자기는 1억 정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길래 많이 저는 받으셨네요. 뭐 최근에 이제 건강했던 형부가 갑자기 그런 수술 받았다라는 것도 제가 깜짝 놀랐지만 네. 혹시 또 우리 남편은 어떻게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어땠을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그래요. 가까운 우리 가족분께서 보장 금액을 크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위로가 되셨을 것 같은데 남편분 네네. 증권도 보장 좋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8살이요. 네, 30대 후반이시고 지금 아프시거나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예,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종신보험도 가지고 계시고 바로 얼마 전에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해 두셨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뭐 네, 가입을 하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장 괜찮은지 한번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후반의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2013년도에 S사의 퍼펙트 종합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D사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K사의 운전자 보험까지 납입하신 보험료 18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생겨서 보험금을 뭐 1억 원 가까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 남편분은 아플 때 보장 잘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보험 확인을 한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경화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증권 제가 받아봤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남편분 보험에 대해서 사전에는 미리 체크를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 이렇게- 저는 원래 이거를 제가 네. 한 게 아니고 남편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예. 해가지고 저는 잘 해놓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음.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궁금해갖고 의뢰를 하게 된 그쵸. 거거든요. 네네. 이게 보니까 우리 네. 남편분이 보험에 대해서 그 보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네.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그래요? 네네. 그래서 증권은 3개 가지고 계신데 정작 네.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네. S사의 퍼펙트 종합보험 있으세요. 이거 2013년도에 가입하셨는데 이 상품에 그 실손보험 아시죠? 실비보험. 예. 예, 그게 여기에 같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예. 종합형 네. 보험인데 뭐 암 진단금도 있고 뭐 골절 진단비도 있고 뇌졸중 진단비도 있고 하는 데에다가 실손을 같이 특약으로 이렇게 가져 계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진단비 자체가 암 진단비 네. 1,000만 원 있으시고요, 남편분 거. 그다음에 네. 고해감 진단비가 1,000만 원 별도로 있으시고 유사암 진단비가 600만 원 있으세요. 그리고 그래요? 네네. 네. 이게 다예요, 진단비가 금액이. 작네요. 네. 그거밖에 안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좀 또 많이 넣는 줄 하나, 알았는데. 아까 그 급성 신근경색증 걸리신 그 형부 되시는 분? 그분 네. 보험금 많이 받으셔서 조금 부러우셨죠?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쵸. 근데 우리 남편분은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얼마나 받을까 상품을 살펴보니까, 네. 네.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급성 예. 심근경색 진단비가 1,000만 원 있으세요. 그리고 별도의 그러면은- 뭐 수술비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셔가지고 만약에 네. 남편분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시면 우리 시청자님은 1,000만 원밖에 못 받으시는 거예요. 보장이 10분의 1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보험료가 18만 5천 원 정도 나가시는데 이 지금 네. 남편분 앞으로 내는 보험료가 작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네. 정말 보장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고요. 그리고 네. 보장받는 부분도 굉장히 금액 대비 조금밖에 못 받으시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네. 증권에서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뭐냐면 D사의 네.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어. 근데 이게 보험료가 10만 4,16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 보험료 18만 원 중에 50% 이상의 60% 정도의 보험료가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신보험의 보장이 뭐냐면 일반 사망 2,800에 재해 사망 2,800. 딸랑 그거밖에 없어요. 사망 보장밖에.
그 사망보장으로 그것만 네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망보장에 2,800을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료가 네. 10만 원인데 사망보장도 너무 작아. 그 이유는 뭐냐면 10년 납으로 하셨어요. 남편분이 네. 보험료를 길게 내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 그래서 짧게 그냥 그리고 이게 목적이 보장보다는 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보험료 네, 대비 다른 목적이요? 다른 목적. 그러니까 이게 사망도 2,800밖에 안 되는데 네. 보험료는 10만 원이 넘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네. 보장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요? 보험료 그리고요. K사의 운전자 보험 요거 지금 네. 2021년 2020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요거 지금 민식이법 나온 이후에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하신 것 같은데 그 민식이법 그것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담보가 100%다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 부상 치료비 50만 원에 맥시멈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1억이고 뭐 대인 벌금 이게 3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새로 가입하신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인 벌금이 2천만 원까지밖에 안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물번금 500원 다 모두 다 똑같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변호사 비용은 2천만 원 풀로 가입을 하셨고 그리고 6주 미만 벌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있는데 이것도 누락이 되어 있어요. 담보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그 운전자 그 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법이 바뀔 네. 때마다 운전자 보험에 이렇게 조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민식이법 발생 이후에 가입을 하셨는데도 담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서 전반적으로 보험을 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냐면 S사의 네. 퍼펙트 조갑보험은요. 네. 실손은 그 네.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세요. 단독 실손으로. 그리고 보장을 과감하게 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네. 이렇게 남편분이 혹시 시청자님 혹시 남편분이 네. 사망보험 2,800만 원 남겨놓고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살아있을 때 아팠을 때 보장 많이 받는 게 좋겠어요? 뭐 많이 받아야죠. 살아있을 때. 그렇죠. 우선은 네. 살아있을 때 보장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 10만 네.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보장 부분을 넉넉히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도 그렇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운전자 네. 보험도 가입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담보 네. 내용이 좀 부실해서 이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정을 네.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면 보험료가 지금 18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그럼 이 18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가지고 제가 더 늘리지는 않아요. 앞으로 더 늘리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보험금을 가지고 담보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지 보장을 얼마나 잘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요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이 금액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에요. 기존에 1천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네, 암 진단비 예, 예. 5천만 원, 유사암 네. 진단비도 2천만 원까지 준비 가능하세요. 아까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 있었죠. 그다음에 네. 뭐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이것도 1,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요즘 너무 핫하게 떠오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아주 아까 급성 심근경색증 그 굉장히 많이 네. 꽂히셨잖아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도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담보 준비하시고 혈전용의 치료비도 1,000만 원까지. 제가 이거를 막 꼭꼭 네.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에 담보랑 지금 담보랑 그리고 네. 그 형부 되시는 분께서 받으시는 금액이 왜 그렇게 크게 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요거를 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래서 1호종 수술비도 1,000만 원까지 106대 질병 수술비도 1,000만 원까지. 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제가 꼭 짚고 갈게 106대 질병 치료 그 수술비 안에 네. 1,000만 원 가입한 거 안에 뇌혈관, 네. 심혈관 수술비가 1,000만 원씩 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요거 지금 다 해서 실손보험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보험료가 17만
400원이거든요. 기존에 내는 네. 18만 5천 원보다 보험료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담보를 아, 보면은 그러네요. 네. 우리 남편분이 형부 되시는 분처럼 그렇게 스탠 서비스를 받았다. 이러면은 네. 얼마를 받으실 수 있냐면요. 뇌혈관 네. 진단비 1,000만 원, 네. 심혈관 진단비 1,000만 원, 심혈관 수술비 1,000만 원, 그다음에 1호종 수술비에서 1에서부터 네. 5종까지 단계별로 받긴 하겠지만 아마 3에서 4종 정도에 포함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 최소한 500에서 300 정도는 추가로 받으시고요. 혈전용의 예. 치료비도 1,000만 원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 106대 예. 질병 수술비에서도 1,000만 원이 별도로 나오고요. 질병 예. 수술비에서도 30만 원이 나와요. 요거 다 더하면 얼마냐면 2천, 3천, 4천, 5천, 5천 30만 원. 아,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어. 담보에서는 어땠어요? 1,000만 원밖에 못 받으시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금액을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방송에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살아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지금 누차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게 남편분 생각해요. 보험이 18만 5천 원 네. 내고 있지만 보장받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그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오늘 증권 주신 거를 마무리로 제가 네. 좀 보자면 보장을 조금 더 같은 금액이지만 굉장히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내가 네. 보장을 원한다면. 그리고 네. 기존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보장 있잖아요. 혈전용의 치료비라든지 표적항암 치료비라든지 이런 보장도 새로 업해서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없었던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만 1,000만 원씩 있었는데 범위 훨씬 넓은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 이렇게 범위 훨씬 넓은 담보로 제가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한번 잘 열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매달 10만 잘 원 모르고 넘게.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1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우리 형부분 옆에서 조금만 아프실 때 큰 보장 받은 거 보시고 우리 남편분도 이제 아프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정말 쉽게 많이 보장받기 위해서 오늘 좀 리모델링해 드렸거든요. 네. 네, 실비 전환해 가면서 저희가 이제 일부 정리를 하고 추가해드린 보험은 훨씬 보장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네,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도 혹시 하면서 보장이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고 내가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은 보험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하나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에 맹송 전문가님께 문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던데요. 진단비와 수술비 중 어떤 걸 더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맹성훈 전문가님, 보험에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걸 더 많이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떤 걸 더 많이 준비해야 할까요는 일단 정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진단비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진단비를 많이 하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내가 5천만 원을 준비하고 싶다. 근데 보험회사가 5천만 원을 승낙하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진단비를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나 보험회사가 승낙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를 수술비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선순위로 보면요. 그래서 진단비를 먼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부족한 금액은 수술비로 채우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진단비라고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 보완에 대해서 수술비도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138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임신한 지 9주째인데요. 태아보험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김경원 전문가님, 언제 가입해야 돼요? 네네. 우선은 임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네. 이게 9주 정도 되면은 병원 같이 그 증상이 나타난 지 얼마 되진 않으셨지만 이 태아보험이라는 것은 본인이 임신을 인지한 그날부터 바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제가 몇 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산정검사를 하세요. 병원에 가시면은 그 산정검사 하기 전에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요. 산모보장을 굉장히 풀로 많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정검사할 때 그 아기 그 기형아 검사라든지 이런 걸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담보를 넓게 가입하실 수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 보험을 너무 일찍부터 가입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기 직전에 가입을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요. 그러신 분은 생후 20날 뱃속에 있는 지 한 26주, 28주 정도 보험회사마다 약간은 틀리거든요. 그 정도 지나면 산모 보장이 없는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임신을 인지한 그 당시부터 바로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담보 내용도 훨씬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태아도 산모도 건강하게 그렇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정 검사 전에 좀 빠르게 가입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